자,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스치고 멀리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낮은 진동이 바닥을 통해 전해집니다.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베개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손으로 더듬어 찾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푸른빛이 방 안을 채우고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터지며 어제 밤늦게 온 회사 메시지, 친구들의 성공적인 소개팅 사진, 뉴스피드에 끝없는 재난 소식이 쏟아집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머릿속은 이미 다음 회의, 미처 끝내지 못한 보고서, 주변 사람들의 비교로 가득 차버립니다. 커피 향이 부엌에서 스며 나오지만 그 향마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하루가 시작됩니다. 몸은 일어나 있지만 마음은 이미 피로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아파트, 같은 층,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는 알람이 울리면 잠시 그대로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아침 공기의 선선한 촉감을 느끼고 커튼 사이로 새우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을 눈꺼풀 너머로 받아들입니다. 휴대폰은 아직 만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5분 동안 자신의 호흡만 따라갑니다. 새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고 멀리서 이웃의 문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의 아침은 조용하고 느리고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은 당신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재정적인 압박, 회사에서의 과도한 야근? 하지만 그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문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정처럼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주변에서 매일 웃으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이고 운이 더 좋으며 문제가 적어 보이진 않나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행복은 그들이 발견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 연습하는 무언가입니다. 아주 단순한 습관들이 조용히 그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서 행복을 쫓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의 패턴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볼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답이 나옵니다. 중간에 끄지 마세요. 단서를 놓치면 당신의 하루가 영원히 반응적인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서 첫 번째. 소음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을 머릿속에 쏟아붓습니다. 알림, 소셜미디어, 뉴스, 메시지. 뇌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반응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급격히 높이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면 뇌의 전두엽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하루의 통제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원으로서 출근길에 이미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회식 자리에서 어제의 실수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베란다에서 아침 햇살을 느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대신 지하철 안에서 남들의 완벽한 삶을 스크롤하는 거죠.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먼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퍼지듯 하루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단서를 놓치면 하루 종일 타인의 소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단지 5분만이라도 세상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 결과 반응적인 마음이 아닌 주도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접근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깨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출근길에 이미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아침의 소음 때문이라는 걸요. 단서 두 번째. 작은 마찰을 빠르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작은 일들이 잘못됩니다.
지하철 지연, 동료의 실수, 카페에서 커피가 식어버린 것, 소개팅에서 어색한 침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들을 오래 붙잡습니다.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고 분석하고 다음 1시간이나 온종일 영향을 미치게 하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빠르게 놓아줍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집착은 불안과 우울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편을 정신적 짐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루의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한국의 일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농담에 웃다가도 집에 오는 길에 그 말을 곱씹으며 스트레스를 쌓는 사람들, 또는 가족과 저녁 식사 중에 사소한 말다툼이 생겨 밤새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 행복한 사람들은 그 마찰을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그냥 스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모든 게 다 중요하다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는 걸, 이 단서를 통해 당신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도 그렇게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요. 놓아주는 연습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감정의 짐을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이 스며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단서 세 번째,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책임, 의무의 반복 속에서 살다 보면 모든 게 무거워집니다. 앞에 의미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하루가 끝없이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의도적으로 끊습니다. 하루에 작은 기대의 포인트를 놓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점심 후 산책,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니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중요한 건 항상 앞에 긍정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뇌는 현재에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기울어지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공허하면 동기가 떨어지지만 작은 기대가 있으면 하루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우리 주변 예를 들어보죠. 출근길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좋아하는 라떼를 마실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 또는 주말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걸 하루의 마무리로 삼는 주부. 과학적으로도 이런 예상 기대는 도파민을 자극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당신도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어야지 라는 생각 하나로 하루가 덜 무겁게 느껴지는 그 기분을, 이 단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지혜입니다. 기대를 만들지 않으면 하루가 고통의 연속이 되지만 작은 빛을 심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단서 네 번째, 비교를 제한하고 주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남들이 하는 일, 이루는 것, 되는 모습, SNS를 열기만 해도 남들의 완벽한 삶이 쏟아지죠. 행복한 사람들은 가짜 긍정으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노출을 줄입니다. 비교가 인식을 왜곡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제한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죠. 행복은 비교 속에서 자라지 않고 명확함 속에서 자랍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명확한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듣고 자괴감에 빠지거나, 소개팅 후 친구들의 연애 사진을 보며 나는 왜? 하고 고민하는 경우, 또는 주말에 베란다에서 쉬다가도 인스타그램에서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우울해지는 순간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주의를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모든 알림에 반응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대화와 콘텐츠에만 에너지를 줍니다. 주의력은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흩어지면 피로가 쌓이지만 집중하면 명확함이 생깁니다. 이 단서는 행복이 단순히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마음에 들이는지, 무엇을 무시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이제 이 단서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로 돌아가서, 소음 없는 아침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반을 다지는 의식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회사에 출근해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이미 아침부터 소음에 휩싸였다면 모든 피드백이 공격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조용한 아침을 가진 사람은 그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연구에서도 민트플리스 기반의 아침 루틴이 우울 증상을 30%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한국의 바쁜 직장인들에게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미 피곤한 대신 자신의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단서. 작은 마찰 놓아주기는 공감의 핵심입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카센터에서 차 수리가 늦어져 짜증이 나고 그 감정이 온종일 따라다니는 날. 행복한 사람들은 그 짜증을 이건 그냥 오늘의 한 장면일 뿐 이라고 말하며 내려놓습니다. 이는 감정 조절의 고급 기술로 뇌의 편도체 활동을 안정시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겨도 오늘은 그냥 넘기자 하고 선택하는 거죠. 이 습관이 쌓이면 삶의 무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항상 붙잡고 사는 걸까? 하고 자책하시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세 번째 단서로 기대감을 만드는 건 삶을 예술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좋아하는 김밥을 먹을 생각만으로도 오전 업무가 수월해지죠. 또는 퇴근 후 산책하며 공원을 거니는 걸 기대하며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 이는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강화해 현재의 고통을 희석합니다. 한국 가족 문화에서 주말에 아이와 함께하는 작은 소풍 계획이 부모의 행복을 얼마나 키우는지 아시죠? 기대가 없으면 삶은 고통의 터널이지만 기대가 있으면 그 터널 끝에 빛이 보입니다. 네 번째 단서. 주의 선택은 현대 사회의 생존 키입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SNS 시간을 제한하고 대신 책 한 페이지나 대화 한마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회사에서 동료의 연봉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 나는 내 길이라고 선택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이 단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 기반이 되고 마찰을 놓아주며 기대를 심고 주의를 가꾸면 하루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구조죠. 이 단서들을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삶이 서서히 변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직 미스터리의 절반도 풀리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거대한 행복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한국인들의 이야기, 은유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 볼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서의 조용한 아침은 마치 고요한 산사에서 명상하는 스님처럼 세상의 소란을 멀리하는 자세입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처럼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서의 놓아주기는 항항에 흐르는 물처럼 모든 걸 스치게 하는 지혜입니다. 붙잡으면 물이 고여 썩지만 흐르게 두면 생명이 피어나죠. 세 번째 단서의 기대는 겨울나무에 피는 첫 봄꽃처럼 추운 하루에 희망을 더합니다. 네 번째 단서의 주의 선택은 등대처럼 어두운 바다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비교의 파도를 피해 자신의 항로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도 이 단서들을 적용하며 아, 이게 행복의 실마리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회사 회식 후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하는 그 시간, 작은 마찰을 웃으며 넘기는 그 여유, 내일의 작은 약속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그 마음, 이 모든 게 쌓여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 단서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연습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 좋은 사람들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아침이 소음으로 가득 찬다면 하루는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조용함으로 시작하면 삶은 정원처럼 가꾸어집니다.
작은 마찰을 놓지 못하면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만 놓아주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미래는 공허하지만 작은 빛을 심으면 길이 밝아집니다. 주의를 흩뜨리면 피로하지만 선택하면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주변 행복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단서들을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리듬을 지키죠. 출근길, 지하철에서조차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는 사람들, 내일의 작은 즐거움을 계획하며 오늘을 견디는 사람들, 주의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들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 때 행복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단서들을 더 세밀하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첫 번째 단서부터 실천 팁을 드리자면 알람 후 5분 동안 창문을 열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서울의 아침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마음의 소음을 씻어 내립니다. 두 번째 단서로는 하루에 3번, 이건 놓아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하철 지연 같은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세 번째 단서로 저녁에 내일의 작은 기대를 적어보세요. 퇴근 후 좋아하는 차 한 잔처럼요. 네 번째 단서로는 SNS 알림을 끄고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에 시선을 주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모여 당신의 하루를 재구성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처럼 이런 습관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해 장기적인 행복 회로를 만듭니다. 한국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자면 과도한 야근으로 번아웃 직전이었던 직장인이 아침 조용함을 실천한 후 스트레스가 줄고 생산성이 올랐습니다. 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엄마가 작은 마찰을 놓아주며 가족 관계가 따뜻해진 이야기. 이 단서들은 공감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거움,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의 단서라는 걸 알아차리세요. 여기까지 오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미스터리의 표면을 긁었을 뿐인데도 이미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아직입니다. 이 단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행복의 본질을 드러내는지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 탐정의 여정과 함께 변모하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5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가꾸거나 성과를 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위한 움직임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동기가 떨어질 때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몸을 움직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에너지를 바꾸고 정신적 안개를 걷어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초점을 재설정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하고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우울감을 줄인다고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가벼운 움직임은 뇌의 해마를 자극해 장기 기억과 감정 조절을 강화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단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만 바라보다가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는 주말에 베란다에서 화분만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다가도 몸의 정체가 마음의 정체로 이어지는 경우,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날에도 일부러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카센터에서 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발을 움직이며 호흡을 맞추죠. 이건 성과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몸이 정체되면 마음도 정체됩니다. 움직임은 그 고리를 끊는 열쇠예요. 당신도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출근 전 10분만이라도 가볍게 걸으면 하루가 덜 무겁게 느껴지는 그 기분을, 또는 회식 후 늦은 밤에 집 근처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그 평화를,
이 단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움직임을 습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작은 불편도 행복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바람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듯 몸을 움직이는 순간 마음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움직임이 주는 자유를 아직 모르고 계신 거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게 하루를 가볍게, 마음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서 6번째, 주의가 가는 곳을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은 끊임없이 끌려다닙니다. 알림 하나, 콘텐츠 하나, 대화 하나하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 상태가 주의가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선택적입니다. 모든 것에 같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할지, 무엇을 무시할지 의도적으로 결정하죠. 주의력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흩어지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하면 명확함이 생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선택적 주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상에서 이 단서를 적용해 보세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창밖 풍경에 시선을 주거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비교 대화는 흘려보내고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또는 소개팅 후 집에 와서도 모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주의를 마치 소중한 등불처럼 다룹니다. 불필요한 바람이 불면 불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곳에만 빛을 비추죠.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알림에 시달리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지지만 주의를 선택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차이를. 이 단서는 행복이 단순히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무엇을 놓아주는지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단서 7번째, 하루를 정신적 마무리로 끝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난다고 해서 마음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완성된 생각, 반복되는 대화, 내일 계획이 머릿속을 맴돌게 하죠. 몸은 쉬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마무리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오늘을 돌아보고 적어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에 열린 고리가 닫히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마무리 의식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 날의 시작을 더 좋게 만듭니다.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보고서를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대신 노트에 3줄만 적고 불을 끄는 사람, 또는 베란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깊게 숨을 내쉬는 주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후에 오늘 고마웠어 라고 말하며 하루를 완성하는 부모. 이 작은 마무리가 밤을 평화롭게 하고 아침을 밝게 만듭니다. 당신도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머릿속이 복잡한 밤과 마음이 정리된 밤의 차이를. 이 단서는 하루를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지혜예요. 이제 이 모든 단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입니다. 소음 없는 아침으로 시작해 작은 마찰을 놓아주고 기대를 심고 주의를 선택하고 몸을 움직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삶 전체가 조화롭게 흘러갑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핵심을 공개합니다. 사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행복이 운이나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불행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한 패턴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다행히 답이 있습니다. 3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 작은 습관을 쌓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화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조용한 선택이 쌓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 내 주인은 어디에 있었나 하고 되묻는 거예요. 세 번째,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주변에도 스며들게 하는 거죠. 이 원칙들을 따르면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 서울 아파트에서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과 조용한 아침을 선택하는 이웃. 그 차이는 단지 5분의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도 그 이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여정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등대처럼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탑이 되는 거예요. 삶의 파도가 몰아쳐도 그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이 단서들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행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댓글에 내가 실천할 첫 번째 단서는 무엇인가요? 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심리학 탐정은 여러분과 함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